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의 언론 장악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사항을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광고를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 장충기 문자에서 보듯이 선물을 보내는 큰손으로서 삼성, 이라고 인식하는 언론 방송사의 사장들,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죠. 그리고 해외로 또 많은 그 언론 방송사의 관련자들을 해외 여행을 시켜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삼성이 언론 방송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어 왔죠. 그런데 제가 굉장히 놀란 일은 서너 가지 구체적인 일을 지금서부터 거론하겠는데요. 첫째, 그 SBS 보도국장이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서 조폭을 이슈로 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거의 제조를 해서 이재명 지사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는데요. 왜냐하면 SBS 보도국장이 그 장충기 문자에도 들어있었고 삼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언론사의 장악도 모자라서 아예 작은 언론사를 사주를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삼성을 위한 알박기라고 그러나요? 그런 알박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삼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데일리라고 하는 작은 언론사에서는 어떤 기사를 냈냐면요. 경기도지사의 당선 무효를 위해서 공직선거법에 의거해서 도지사를 당선 무효시키기 위해서는 100만 원 이상의 그 벌금을 물리면 된다 라는 기사를 냈어요. 그런데 이데일리의 사장을 보니까 김형철이라는 자인데요. 와세다 대학 출신이고 시사저널 대표였던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사저널이라는 것은 원래는 그렇게 삼성계가 아니었는데 이건희를 비난한 기사를 올렸다고 해서 사장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기자들이 항의를 하니까 자연적으로 그 기자들이 시사저널에서 빠져나와서 시사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사저널은 삼성계 언론이고 시사인은 삼성계 언론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시사저널의 대표로 있던 자가 이데일리로 와서 이재명 지사의 당선 무효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기사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문 똥팔이라는 사람들이 SNS에서 작업을 할 때 항상 이것을 얘기를 해요. 뭐 당선 무효를 시켜가지고 뭐 내쫓는다든지 이런 말들을 글로 남기잖아요. 그리고 또 해경궁이라고 일컫는 그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을 보면 가면을 쓴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 돈과 항상 연관돼 있죠. 백억설에 의한 그 이정열 기억하시죠? 그 사람의 배우도 삼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왜냐하면 최근에도 그 손석희가 이정열을 불렀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언론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법률 방송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법조계를 삼성이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방송사이지만 김부선 사건을 스캔들화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요. 그러면 이런 작은 언론사이지만 그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 기사를 받아서 큰 언론사들이 그 김부선 스캔들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재명 지사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근데 법률방송사의 사장이란 자는 제1제당과 삼성그룹 비서실에 있던 자래요. 근데 2014년에 임명된 자인데 뭐 비록 그
그 후에 약간 법률 방송사가 뭐 문제가 있었는지 이름을 약간 바꿨다고 해도 법률 방송사라는 것은 큰 변화가 없어요. 이재명 비토 작업을 하는 방송사이죠. 굉장히 작지만 그 삼성계이기 때문에 언론계에서는 중시하고 있는 그런 방송사죠. 그런데 이재명의 직무수행 평가를 꼴찌로 보고한 것, 그것은 SBS에서 조폭 관련 대대적인 보도 이후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조폭 사건을 부풀려가지고 SBS에서 보도를 하고 그 이후에 직무수행 평가라고 해서 꼴찌를 보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연관관계를 아시겠죠. 어떤 사건을 크게 보도한 이후에 이재명 지지율을 떨어뜨린 것을 곧 이어서 보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것을 보니까요. 용인신문사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용인에서의 삼성의 영향력은 막대하잖아요. 용인시장이 이 2018년에 당선될 때 그 과정을 보니까요. 새누리당 출신인 정찬민이라는 사람이 후보였고 시장으로 당선돼요. 그런데 당시 더민주당 후보인 백군기 후보가 굉장히 지지율에서 앞선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백군기라는 사람이 당선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죠. 근데 용인신문이 공개적으로 이 새누리당 출신이면서 삼성계의 정찬민을 지지하게 돼요. 그런데 정찬민은 중앙일보 기자였고 삼성전자에서 일한 전력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용인신문사의 사장은 누구냐? 김종경이라는 사람인데요. 동국대 신방과를 나온 사진작가랍니다. 그래서 불교 문화와도 관련이 꽤 많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삼성은 이재용의 모계 쪽에서 불교를 굉장히 열심히 믿고 있고 홍석현도 마찬가지라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지지율에서 앞섰던 더민주당 후보를 밀어내고 새누리당 출신인 정찬민이 당선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것은 세계적인 큰 대기업들은 사실은 민주당 세든 또 보수당 세든 양쪽을 지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삼성이 박근혜와 연계된 사건을 일으킨 것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세월호에서 그 피자 파티를 한 사람들 일베 이런 사람들도 그 삼성이 밀어주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있죠. 그래서 양쪽을 밀어주되 자기가 이 시기에는 이 타이밍에는 어느 쪽을 밀어야 된다는 것이 나타났을 때 단지 그것을 더 밀어주는 거지 양쪽을 다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전경련을 이용해가지고 보수 단체에 돈을 지원하는 것이 누굽니까? 거기서 이미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파렴치한 짓을 너무 많이 하면서 그렇게 정권에 유착돼서 그 세력을 계속 연계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 삼성이라는 것이죠. 제가 다음 시간에 그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홍석현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홍 씨는 그 동창인 이회창을 밀어준 적이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호남 출신 기자들을 굉장히 내몰았어요. 그리고 이병철 삼성의 맨 처음에 삼성 기업을 일으킨 이병철 기업주가 호남인들을 홀대한 것은 아주 유명한 일이고요.
또 유시민이 김대중을 공격한 것이나 이명박보다 정동영을 공격한 것, 이런 것에서도 이미 누가 누구를 밀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현재 민주세에서도 상당히 삼성계 또 친일세 이런 정치인들이 작업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판에서는 홍석현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볼 때는 호남세를 일단 잡아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미 구성됐기 때문에 끝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그 다음 정권을 쥔 세력을 위해서는 일단 호남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호남인들, 현재 이낙연 총리부터 거의 중요 직책을 호남인들이 잡고 있어요. 그런 걸 보더라도 알 수 있지만, 만약에 호남세가 100%다. 호남인들이 100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70명이 가령 현재 더민주당에서 내세우는 어떤 정치인을 밀어준다. 예를 들어서 이낙연을 밀어준다. 라고 했다면 단지 그 나머지인 30-40명만 이재명을 지지하겠죠. 그런 구도를 지금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더민주 광주시장 후보로 삼성의 양향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떨어졌죠. 그만큼 저는 호남인들이 굉장히 현재 정치 판도를 잘 읽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물질적인 공세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중앙정부에서 밀어주면 그 힘을 잘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지난 문재인과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광주에서 굉장히 지지가 많았지만 이것을 어떤 작전을 통해서 막아내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제가 자세한 것까지는 여기서 명시를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것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현재 구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좀 더 마음이 답답한 것이 풀려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 왕국이 될수록 막장사회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에요. 그만큼 무역, 대기업 수출 구조라는 명목하에서 모든 것을 정책을 짜기 때문에 한국 사회 자체는 한국인들을 위한 사회가 아니라 막장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일베가 키워졌고 또 워마든가 그런 심지어는 극렬 여성 운동이 나타나고 또 자국 중심이 아닌 세계 통제화 세력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종 사회의 변화를 큰 구도에서 자꾸만 읽는 그런 눈을 키우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할게요. 안녕히 계세요.